안녕하세요, 라엘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최근에 이제 수험생 자녀분들을 둔 어머님들과 이제 상담을 좀 꽤 많이 했었는데, 이제 수능이 올해 약 2달 정도 남았죠. 그래서 이 부분, 내 아이 사주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엄마 입장에서 코칭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내 아이의 진로, 방향, 그리고 입시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아이의 사주를 이제 만세력에 넣어서 펼쳐보세요. 먼저 펼쳐보면 이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요구받는 학습이나 공부, 주입식 공부나 또는 경쟁에서 견디는 힘, 합격하는 그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사주에서 정보가 나오는데, 이 아이가 첫 번째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이의 이제 공부의 유무, 공부를 잘하느냐 아니냐, 그 공부를 잘해서 결과까지 보느냐, 이런 것들은 다 섬세하게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적성이 있느냐, 어떤 거하고 맞는 아이냐, 공부하고 맞는 아이냐,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이제 이 부분만 일단 봐도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이게 십성으로 보는 거긴 하지만, 진로 적성을 볼 때는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 내 아이의 이제 십성 위치와 형태가 어떤지를 좀 확인해 보면 되겠어요. 이 만세력을 펼쳐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이에요. 이 아이가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대운이라고 치면 보통 대운 요 3대운까지 이제 직업성을 결정하는 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여기에 뭔가 한문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 한문이 있으면 이 부분에 이제 한글로 써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정제라든지 비견이라든지 겁제라든지 식신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글자들이 이 부분에 이제 써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 이 부분에 이 간섭하는 이 글자가 물론 오행에 따라서 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요 밑에 있는 글자들이 정인이나 정관이나 편관이나 편인, 그리고 식신, 정제, 이런 글자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공부에 의미가 있는, 역할을 좀 하는 사주가 돼요. 그럼 이 아이는,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당연히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간섭 인자가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글자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아이예요. 여기서 이제 분야가 좀 나뉘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겁제라는 글자가 이 부분에 만약에 있다면 공부를 못할 것 같지만, 사실 겁제를 가지고 있는 애들도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과정은 달라요. 정인과 정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 또 편관과 편인을 가지고 있는 아이, 또 겁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공부하는 공부의 스타일은 다 달라요.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건 동일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식신과 정제가 있으면 이 정인, 정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공부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 잘한다는 의미는 일단은 눈에 띌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 경우는 보통은 요 앞에서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식신과 정인이 간섭했다, 요러면 또 눈에 띌 확률도 높고,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 글자들이 있는 아이들은 반에서 상위권 아이일 확률이 높고, 나 이거가 있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보다 공부를 못하는데, 이런 형태를 가진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바로 이 운에서 간섭인자가 있거나, 이 지지에 이제 형, 충, 파에 서로 이렇게 좀 제한시켜버리는, 조절시켜버리는, 크게 힘을 발휘 못하게 하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최소한 쟤는 공부는 어느 정도 하는 애 정도가 되는 이제 형태는 이런 글자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공부랑 좀 다른 정반대의 속성을 가진 글자들은 공부하기 좀 불리하다. 요런 글자들은 이제 상관, 그리고 편제, 비견. 예, 요 세 가지 글자가 있으면 공부하기 좀 어려운 사주예요. 이제 항마라고 해서 배울 학과 이제 마귀마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데 배우려고 하는 시기에 마귀가 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이 잘 안 되게 하는 방해인자가 있는 시기. 요 글자가 이 앞부분에 이제 앞부분에 있거나 운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면 항마,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잘 갖춰지지 않는다. 이게 뭐 100%는 물론 아니에요. 근데 70% 이상 그럴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겁재나 정인이나 편인이나 정관, 이제 평관, 식신, 정제 이제 이런 글자들이 이 위치에 따라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전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정 이런 식으로 있다면 보통은 문과일 확률이 높고 물론 오행에 따라서 이제 이과의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단순하게 보면 이런 거는 일반 행정직하고 인연이 좀 있고 실제로 이런 글자가 잘 간섭되어 있으면 합격까지도 매우 잘 되는 사주예요. 근데 내 아이 사주가 공부는 굉장히 잘하는데 늘 결과를 볼 때는 잘 안 된다. 이런 사주들도 있어요. 이 합격을 논하는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미 이 사주 8글자에서 합격이 잘 안 되는 사주가 있어요. 그러면 대운도 중요하지만 그 합격을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를 보는 그 해의 운이 이제 매우 중요하게 되겠죠. 굉장히 이제 정확한 글자로 들어와 있어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이 내 그릇에서 합격이 잘 안 되는 사주라면. 그래서 내 아이가 만약에 공부는 꽤 잘하는데 늘 합격에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학 입시를 선택할 때 조금 다른 길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합격이 잘 안 되는 사주니까 내 기본 실력 가지고 내 실력에 맞는 이렇게 대학을 쓰면 당연히 떨어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쓰던지 아니면 전공을 맞춰서 쓰던지 대학이라는 간판보다는 합격을 논하는 대학의 간판보다는 전공을 더 중요시한다든지 이런 좀 코칭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내 사주에서의 그릇은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로 인해서 뭐 아이의 인생이 성공한다, 성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길을 열어줄 때 나중에라도 쉽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갈 수 있도록 유도해주기 위해서는 이 초반 입시 이 부분에서 아이의 그 도전적인 자신의 그 욕망을 꺾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친구인데 제 어머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정확히 보통은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명식을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요런 구성으로 있었어요. 특징이 이 주변에 비견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무인성 사주였고 무관 사주였어요. 이 지장간에 편인이 있었고 또 지장간에 정관이 있었던 사주예요. 근데 힘이 강하진 않죠. 인성이 이제 다 지장간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사주는 비견이라고 제가 분명히 했는데 비견이면 공부가 이제 항마가 있어서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 라고 하지만 이렇게 비견이 이제 많은 경우는 비견이라기보다는 겁재의 역할을 해요. 겁재의 역할.
그럼 이 아이는 어떤 공부를 한다? 네, 지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그 욕구나 욕망이 굉장히 강해서 지지 않으려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타입의 아이예요. 이번에 상담할 때 어머님께서 궁금했던 게 사실 이제 재수였어요. 이제 정시로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었고, 또 이 운에서 여기가 상관, 이쪽은 식신, 네, 이었지만 보통 요 대운을 조금 넘기 요 직전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공부해야 되는 시기에 좀 항마가 들어왔죠. 식신이니까 요거는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요 시기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합격을 논할 때는 이제 관과 이제 인을 보는데, 이 무인성 무관사주예요. 일단 공부는 뭐 잘할 수 있지만 합격을 논하는 이 관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관이 무관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사주는 이미 첫 입시할 때 합격이 떨어지겠죠. 합격이 강하게 오진 않습니다. 물론 무관이라고 해서 합격이 아예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입시를 할 때 특히 이 구조는 겁재로 작용이 되지만 나하고 경쟁하는 비견이 강하고 비견이 나보다 더 강한 상황이었어요. 이 사주는. 그러면 특히나 더 내가 정시에 첫 번째 들어가는 그 나이에 고3에는 좀 합격하기가 어렵다. 이러면 이제 재수를 보통은 노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실제로 운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근데 이제 재수를 했어도 이 사주가 재수를 했어도 합격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또 매해 운을 봐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매해 운이 굉장히 중요한 사주라서,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실제로 이 아이가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이제 의대를 목표로 했고, 의대가 이제 떨어지고 약대나 한의대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아이는 자기의 욕구나 욕망이 굉장히 강한데 자기가 의대를 포기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내 실력에 비해서 합격은 잘 안 되고, 또 약대 한의대를 가자고 하니까 좀 마음의 고충은 좀 있고, 그래서 뭐 다른 눈을 돌려서 다른 뭐 인문학이나 이런 쪽을 전공하고 싶다고 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는 사실 지금 뒤로 갈수록 이 사주는 뒤로 갈수록도 관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조직 생활에서 근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봐야 되거든요, 아이를 볼 때는. 그러면 아이는 무조건 자격증을 바탕으로 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지금 뭐 예를 들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부모 입장에서 또 인성이라는 나죠. 여기 이 아이한테는 상담하신 어머님이 인성이 되는데, 이 인성이 무인성 사주고 지장간에 있잖아요. 그럼 역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장간에 있는 역할처럼 해야 돼요. 이 아이를 너무 조절하자고 들면 또 그것도 절대 나하고 상의를 안 하는 사이가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아이의 입시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물론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주를 가진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아이를 봤을 때 좀 고민이 된다 하시면, 이런 부분, 내 아이의 이 초반의 운이 공부를 도와주고 있는지 아닌지, 또 이 아이가 만약에 공부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뭐 합격을 논할 때는 합격이 잘 되는 아이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운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난 이미 아이를 봤을 때 이 글자 자체가 공부랑은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러면 아이의 특징, 잘하는 것을 살려줘야 돼요. 사주에서 우리는 없는 것을 쓸 것이냐, 있는 것을 쓸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되게 분분한데, 저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는 건강적인 측면이나 내 인생의 뭐 관리의 측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없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뭔가를 하는 직업이나 진로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여기 이 글자에서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접목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건강과 뭐 나 자신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사주나 뭐 내 자식 사주에서 어떤 것이 더 특출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공부를 중심으로 지금 입시를 앞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중심으로 이제 풀었지만 당연히 다른 길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사실 대학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우리가 선택할 때도 직장을 잘 들어가서 돈을 잘 벌고 잘 산다. 직장을 들어가서 돈을 잘 벌고 잘 산다. 이런 부분은 사실 이런 선은 넘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일찍이 그런 대학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굳이 간판이 매우 중요하지 않은 이제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그럼 그 사주에서 제일 잘하는 걸 써야 돼요. 못하는 걸 자꾸 우리가 하게끔 노력하게 하지 말고 이 아이가 뭘 잘하는지에 대한 집중을 해야 돼요. 그 잘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아이 자체도 내가 좀 더 결실을 이룰 때, 잘하는 것을 했을 때 결실을 많이 이룰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걸 할 때보다. 자존감의 형성이나 앞으로 나아가는 힘에 있어서도 훨씬 더 많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거, 점수를 예를 들어 내가 수학을 50점 맞았어. 영어는 90점이야. 이런 아이인데 수학이 모자르니까 수학을 더 채우자 하면서 수학 학원을 보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아니고 잘하는 영어를 그냥 더 100점 맞게 하자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초중고등학교에서 다 근무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이제 사서로 근무할 때 같이 이제 고등학교 사서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랑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중고등학교 같이 있는 곳이었어서 이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선생님께서 자녀분이 고3이었는데 아이가 영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영어만. 사실 다른 거는 크게 잘하지 않았는데 이제 국어, 영어 요쪽으로만 좀 재능이 있었는데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2등급 정도. 못하는 과목들은 4등급, 5등급도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선생님께서 하신 행동이 뭐냐면, 잘하는 것을 살려서 뽑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일반 종합적인 선택으로 이 아이의 수능 점수를 유추하거나 수시를 유추해서 봤을 때는 지방대밖에 못 가는 아이인데, 이 선생님께서 잘하는 등급을 가지고 있는 과목들을 꺼내서 각 대학의 요강을 봅니다. 대학 입시 요강들이 나오는 책이 있죠. 아니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든지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 부분만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과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인서울을 시키세요. 이런 식으로 코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실제로 내 아이가 나오는 점수 자체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내 아이의 사주에서 뭘 살려줘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지금 고등학교나 중학교 들어가는 아이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지금 찍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글자가 있으면 어떤 전공으로 가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지 또는 자 합격 자체가 잘 되는 운은 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사주로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방송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및 땡스 버튼으로 후원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